첫 번째 뉴스 가보죠. CCTV 보려면 몇백 든다. 자, 어제 사건에서 전해드렸죠. 영하 날씨에 몸 녹이로 들어왔던 어르신을 끌어냈던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 지구대. 자, 이 기자. 당시 70대 어르신을 끌어내고 문을 심지어 잠그기까지 했던 그 영상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저 CCTV 영상을 좀 보자, 내놔라 요구했더니 당시 또 경찰에서 이거 보려면 300만 원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해당 노인이 CCTV를 좀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요. 당시에 경찰로부터 수백만 원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당시 CCTV 영상 요구하는 이 노인에게 모자이크 비용을 대야 하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이 든다고 했다는 건데요. 이에 이 노인은 경찰이 그렇게 큰 금액을 언급해서 자신에게 부담을 갖게 해서 포기하도록 회유한 것처럼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해당 노인이 정말 비용이 그렇게나 드는 건지 의문을 품고 실제로 전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약 26만 원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처리 비용이 시간당 60만 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런데 당시 CCTV 영상이 5개여서 최대 3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뭐 어떤 얘기가 맞는지를 다 떠나서 말이죠. 자, 교수님. 이 부산 경찰이 SNS에 길 잃은 치매 노인을 이렇게 직접 업고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한 자 지금 사진이 밑에 나가죠. 미담을 올려놨습니다. 부산 경찰 SNS에 얼마나 진짜 아름다운 뒷모습입니까? 자 물론 미담은 미담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게 참 때가 때인지라 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날 이제 부산 경찰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경찰관이 노인을 업은 채 걸어가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설날 당일인데요. 90이 다 된 할머니가 길을 잃은 상태로 발견이 돼서 그래서 이제 경찰이 등에 업고 보호자에게 인계를 해 가는 그 과정을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문 등 사전 등록 제도를 홍보하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홍보라고 하는 것도 이 시기라든가 상황 같은 것을 잘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 이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데 네티즌들이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이제 그 노인을 쫓아낸 그 경찰들이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눈치를 보고 있는데 사실 뭐 경찰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충분히 있겠죠. 사실 이제 그 치매 노인들에게는 이 지문이라든가 이 사진 등록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이 그런 뒷전이고 이런 그 사진을 통해서 뭔가 좀 다른 면을 보여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좌우간 그 파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매우 자연스러운 퇴장입니다. 자, 또 속 터지는 먹튀, 툴튀 사건인데요. 이 자연스러운 이 행동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서울 송파구 치킨집. 자, 구석에 앉아있는 남녀 3명을 주목해주세요. 한 남성이 가게를 쓱 한번 야, 먼저 나가 이렇게 수신호를 보내죠. 이후 먼저 나가서 저렇게 기다리는 일행. 자, 직원이 빈 테이블 보더니 나갑니다. 손님 계산이요 하니까 저 안에 있는 친구가 할 거야 하죠. 잠시 후 차례대로 나오는 남녀 3명. 역시 잘 먹었어요 하면서 꾹꾹 인사하죠. 자, 계산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먹튀였습니다. 자, 딱 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딱 분업화가 돼 있어 아주 그냥. 이거는 뭐 아주 잘 짜여진 먹튀네요. 예. 저 보면서 참 저 자영업자분께서 얼마나 화가 날지 제가 봐도 좀 기분이 그런데 지난 28일 저녁 7시쯤에 송파구 방해동의 한 치킨집에서 처음에는 성인 3명, 그다음에 좀 어린 친구들 2명 이렇게 5명이서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총 92,500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어린 친구 둘은 뭔 일이 있는지 먼저 갔고 나머지 셋이 남았습니다. 예. 셋이 남았는데 일단 그중에 또 심지어 남은 치킨을 포장해달라. 아이고야. 근데 포장해달라는 먹튀를 제가 처음 봤네요. 와. 포장을 한 거를 딱 받고 한 남성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남녀 일행 2명에게 나가라고 손짓을 합니다. 네. 그러자 이제 한 명이 저렇게 나오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둘은 화장실을 갑니다. 어허. 그러니까 직원이 테이블이 비어 있으니까 먼저 나간 저 손님한테 계산하셔야죠.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거예요. 아하. 이제 그런데 화장실에 있었던 그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차근차근 이렇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보셨던 것처럼 먹튀를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안 걸리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꼭 잡아서 하다못해 벌금이라도 꼭 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계단으로 올라오는 저 남성, 피자 배달 라이더입니다. 자, 이후에 말이죠. 피자 잘 놓고 이제 다시 오토바이로 가는데 남의 집 앞에 있는 택배를 저렇게 들더니 옷에 품 안에 쏙 집어넣고 계단 밑으로 총총총. 자, 양 변호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배달 물건 잃어버린 그 아픔, 그 고통 누구보다 잘 아는 라이더가 저러면 되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저게 이제 지난 30일에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보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배달하는 업종인 거예요. 근데 지금 피자를 다른 집에 가져다 놓고 옆집에 있는 걸 뭔지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쓱 가져가는 거거든요. 저는 저거 보면서 저게 한 번, 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왜 배달원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자칫 저기에 CCTV에 찍히지 않았다면 저 택배 보내신 배송원이 맞아. 저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 본인도 그런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연락까지 했는데 아직 물건 안 돌려줬답니다. 아하, 이런.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조금 참아보면 어때요?입니다. 자, 남성이 떠난 자리에 남은 축축한 흔적. 영상 보시죠. 자, 으슥으슥 상가 주차장 실외기 쪽으로 성큼성큼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선체로 미세한 몸떨림. 설마 한 손엔 담배까지 당당히. 자, 백 변호사님. 네. 에어컨 실외기에 절해버리면 에어컨 틀면 바람이 아우. 여기까지. 네. 자, 그리고 한 손엔 담배를 들고 여기까지. 근데 진짜 좀 보는데 진짜 화나네요, 좀. 예. 아니 뭐 당연히 노상방뇨가 경범죄처벌법상 벌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다 아실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화하면서 실외기 쪽으로 가서 또 그래도 혹시 주변에서 누가 볼까봐 주변 한번 쓱 살피고 지금 담배까지 물고 저렇게 노상방뇨를 한 건데 저 CCTV 지금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저 업주분이나 관리자분이 봤겠죠. 그러니까 저 바로 신고를 했는데 사실 경찰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잡아야지 저거 지금 신고해서 잡으라는 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런 사람들이 잡혀야 다시는 노상방뇨를 안 할 텐데 뭐 어쨌건 지금 경찰 인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이해는 됩니다만 저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잡고 그에 대해서 이제 뭔가 문제를 삼고 벌금을 매기든가 해야 좀 변화를 할 텐데 지금 본인이 나왔다는 거 알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죠. 예. 그러길 바랍니다. 예. 교수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름다운 보통 남자 화장실 가면 딱 이렇게 정면에 눈높이에 맞춰서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모르시나요? 네. 남자가 흘리지 않아야 될 것은 눈물만. 이게 아이고 네. 정말 어쨌든 감명 깊은 예. 그렇게 깊은 뜻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그 피자 택배를 하는 분을 포함을 해서 이 양심불량자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저게 저분도 어떤 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외기에다 저렇게 만약에 실내를 하게 되면 저 그 당사자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어떤 폐를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경범죄 처벌 뭐 벌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모자이크 안 된 그 저 사람 얼굴까지도 봤다라고 하는데 예, 봤습니다. 진짜 정말 이제는 예전에는 뭐 노상방뇨 같은 거 해도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이곳에 뭐 소변 보는 자는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요즘에는 CCTV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아차 하는 순간 참사입니다. 자, 아차하고 일어났던 대형 사고 함께 보시죠. 자, 왼쪽 흰색 차 주목해 주세요. 차주가 운전석에서 지금 내렸어요.
자, 내렸는데 차가 점점 뒤로 왜 이래 뒤로 왜 가 빨라져. 아, 결국 사람이 운전자가 차에 깔렸습니다 지금. 자, 이 기자 기어 조작 실수로 저런 것 같은데 이 파킹으로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후진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차라리 시동을 끄고 내렸더라면 어땠을까요? 네, 그랬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엔 차주가 후진 기어를 넣고 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저렇게 차량이 뒤로 후진을 했고요. 차주가 이를 막으려다가 차에 깔린 상황입니다. 이 차에서 내릴 땐 반드시 주차 기어를 넣거나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아유, 주차, 아이고 세상에 레미콘 차가 그냥 앞으로 막 밀고 옵니다 저거. 아유 어떡해. 사람 있어. 근데 운전자 위험해. 빨리 올라가서 잡을 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양 변호사님, 저 영상 설명이 안 돼요. 예, 레미콘 차량이 공사 현장에 있었고요. 저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놨다고 하는데 그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렸다고 합니다. 이제 급하게 움직이는 차를 멈추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에 타보려고 했지만 이 불가항력이었고 맞은편에 주차했던 차량 그리고 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이게 겨우 멈췄다는데 거기 저는 정말 중간에 사람이 없었던 게 정말 천만다행인 거예요. 지금 일반 차량하고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건 거의 무슨 중장비, 흉기, 탱크 같은 게 그냥 그렇죠. 덮친 거였기 때문에 진짜 저 공사 현장 어딘지 모르겠지만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렸다고 할지라도 혹시 경사가 있어서 경사 같은 게 감당이 안 돼서 저렇게 내려간 건 아닌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보죠. 시부모 손자 타령 맞죠?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손자 타령하는 시부모님 때문에 힘들다 이런 며느리 사연인데요. 얼마 전에 이 아들 내외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기뻐하시더니 이 시어머니가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그 바다에서 거북이가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 이거 아들 태몽이다. 우리 집에 장군이 나오겠다 이러면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로 며느리가 무슨 말만 하면 기승전 아들이겠구나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덧을 하느라고 계속 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토덧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남편 사주에 아들이 있다더라. 혹은 심지어 귀여운 아기용품을 사면 이건 여자의 건데 왜 이걸 사니?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손자이길 바라는 모습을 보이시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부모님이 대놓고 손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별보다는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은 하신다고 하는데 며느리는 은근 손자를 바라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님입니다. 어머니, 토덧을 한다고 아들인 게 어딨어요. 제 친구는 거북이 꿈꿨는데 거북이 닮은 딸 낳았어요. 혹시 나중에 딸 낳으면 저한테 무슨 눈치를 주시려고 저 지금 완전 예민하니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동그라미.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시어머니. 어머머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뭐 임신한 게 무슨 병술이야. 너만 임신했니? 너만? 내가 성문이 가졌을 때 딱 거북이 꿈꿔서 말해준 것뿐이다. 아이고 진짜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우리 성문이 장가를 보냈구나. 아이고 X. 이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일단 X. 예, 막상 일단 X. 마침 또 성문이가 또 X. 네, 하필 X네요. 예. 네. 자,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아니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얼마만큼이나 민감하고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기운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어머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뭐 아들 딸이란 얘기 구별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어머님 요즘은 딸이 대세입니다. 조용히 계세요. 예. 자, 우리 교수님. 요즘에 좀 현명하신 그런 시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는 잘 안 하시는데 아마 이번에 핸드 퓨처 여기 나오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요즘에 지금 잘 아시지만 아이들 잘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를 임신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아이를 놓고 산모 건강하게 나오는 거 그것이 축복인데 지금 아들을 갖다가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을 며느리가 인식을 할 정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안 하시면 제일 좋긴 한데 예. 이 사안에서 보면 이 시어머니나 시부모님이 너는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기대, 아들 손자가 좋다는 기대 정도인 거고 그리고 계속
나는 성별 상관없고 건강하게 나아라라고 물론 받는 그 얘기를 듣는 며느리 입장에 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며느리가 조금 오버하는 거다. 아니 뱃속에 지금 생명을 입히고 있는데 약간, 아니, 그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아니, 아들이가 낳아야 부정한다는데 된다는 아니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돼. 아니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어요. 저 정도면 아들 낳아야 된다는 얘기지. 자, 아니에요. 지금 오윤성 뭐 교수님 스트레스 머리 받아 위로 살겠어, 저거. 오윤성 교수님 머리 위에 말풍선 하나 그려주세요. 네, 아, 이거 니들 그려- 집에는 삼촌도 없냐? 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유,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예. 네, 가족 여러분들이 경험과 뭐 팩트 체크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거북이는 딸인데요? 라고 말씀을 아, 하셨고요. 진짜? 뇸뇸님 나는 토덧인데 딸내미 나왔다라고 말씀을 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권동원님은 아들 낳고 딸 낳고는 남자 쪽 염색체에 달렸으니까 아들을 볶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열띤 토론이었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